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괴테의 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임재성 편역입니다. 이 책은 낭독하고 필사하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문장은 눈으로 읽을 때도 마음이 울리기 마련이지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 필사는 문장을 손으로 붙드는 일이다. 단순히 글자를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라 한 문장 앞에 잠시 멈추어 그 뜻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눈으로 읽을 때보다 천천히 읽고 한 글자씩 옮겨 적는 동안 그 의미를 다시 곱씹는다. 그렇게 문장은 조금씩 우리의 호흡 속으로 들어오고 마침내 삶의 한 부분이 된다. 괴테는 23 무렵부터 파우스트를 구상하고 쓰기 시작해 80이 넘어서야 완성했다. 파우스트는 한 인간이 평생을 통해 던진 질문의 기록이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살고 싶고, 삶의 의미에 더 가깝게 닿고자 했던 인간의 갈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나아간다. 그 모습은 괴테 자신의 삶과도 닮아 있다. 괴테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되어가는 존재로 보았다. 이 책에 담긴 100개의 문장은 괴테의 방대한 저작에서 길어올린 것들이다. 어떤 문장은 젊은 날의 격정 속에서, 어떤 문장은 긴 사유 끝에서, 또 어떤 문장은 삶의 마지막에서 가져왔다. 이 문장들을 만나다 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배우고 깊어지고 마침내 자기 삶을 빚어가는지를 느낄 수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 잠 못 이루는 밤 침대 속에서 숨죽여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삶은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눈물과 외로움의 밤들을 말없이 견뎌낸 사람만이 살아있다는 것의 무게를, 그 속에 깃든 참된 의미를 안다. 숨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다. 들이쉴 때는 가슴이 눌리는 듯하고 내쉴 때는 시원해진다.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답답한 순간과 풀리는 순간이 함께 어우러져 한 생을 이룬다. 그러니 신이 그대를 압박할 때에도 감사하라. 다시 그대를 풀어줄 때에도 감사하라. 근심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심은 마음을 멈추게 하고 삶을 다시 살피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가벼운 사람은 근심하지 않지만 깊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근심한다. 다만 근심이 길을 잃으면 어느새 절망으로 기운다. 절망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눈앞의 길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다. 절망은 스스로 길을 놓쳐버린 마음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다. 벗이여, 나는 자네에게 약속하겠네.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겠다고. 운명이 우리에게 안긴 작은 불행을 더는 부질없이 되씹지 않겠다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용히 누리겠다고,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겠다고. 사랑, 방황, 고통, 성장, 그리고 삶의 의미. 괴테는 이 문제들을 삶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붙들고 탐구했다. 괴테가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며 남긴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사랑했노라, 괴로워했노라, 그리고 배웠노라. 이 고백은 한 인간의 회고이자 그의 문학 전체를 압축한 문장이다. 괴테의 문학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의 작품 속 인간은 쉽게 답을 얻지 못한다.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고통 앞에서 무너질 듯하며 자기 길을 찾지 못해 헤매기 일수다. 그러나 괴테는 그런 흔들림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다. 그 흔들림은 인간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자 삶의 더 깊은 의미에 이르는 통로였다. 그래서 그의 문학에는 어둠이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방황이 있지만 허무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안에는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자신을 빚어가려는 인간의 움직임이 살아있다. 괴테는 자신의 문학이 체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념으로 인간을 설명하지 않았다. 직접 살아보고 부딪히고 흔들리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시를 쓸 때도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았다. 자신이 쓴 문장과 자신의 삶이 멀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의 작품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테가 평생 붙들었던 목표는 분명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내가 붙들어온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 나를 한층 더 현명하게 향상하고 인격을 높이며 내가 선과 진실이라 믿는 것을 표현해내는 일이었다. 괴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였다. 인간이 서로를 괴롭히는 일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온갖 즐거움에 자신을 열 수 있는 삶의 가장 빛나는 때에도 서로 얼굴을 찌푸리며 아름다운 날들을 스스로 허비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가장 좋은 때를 되돌릴 수 없게 낭비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는다. 삶을 향한 빛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온기도 조금씩 사라져간다.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쉽게 시들지 않을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희망이다. 운명이 마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떠미는 듯 보일 때에도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끝내 놓지 않는 힘, 바로 그것이 희망이다. 허기가 깊어지면 어떤 음식이든 진심으로 맛있게 느껴진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치면 어떤 약보다도 깊은 잠이 나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에 있지 않다. 삶을 섬세하게 느끼고 기쁨과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을 줄 아는 감각. 행복은 바로 그 감각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그 안에는 저마다 무한한 가치가 깃들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삶이 잠시 모습을 펼쳐 보인 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을 좇는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마음이 비로소 멈추겠는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라. 좋은 것은 이미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보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앞에 와 있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행복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한 아이나 젊은이가 자기 길 위에서 방황하는 모습은 낯선 길 위를 바르게 걷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할 때가 있다. 자기 길에서의 방황은 비록 더디고 흔들릴지라도 끝내 자기 천성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게 한다. 한번 스스로의 길을 찾은 사람은 다시는 쉽게 그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남의 길을 반듯하게 걷는 사람은 언젠가 그 낯선 굴레를 벗어던지고 더 큰 방황과 방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길 위에서 겪는 방황을 함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동안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면 가혹한 시련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끈 경고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 시련은 무자비했지만 인생의 이른 때에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사람들은 젊은 날의 오만으로 저지른 실수를 나중에 더 큰 대가로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류를 인정하는 일을 미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일을 미룰수록 삶은 더 큰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려 한다. 사람들이 이토록 서로에게 차가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도, 기쁨도, 정다운 마음도, 삶의 즐거움도 내가 먼저 남에게 내주지 않는 한 내 안에도 온전히 깃들지 않는 것만 같다. 그러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마음을 닫고 선 사람에게는 마음을 건넬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사람을 가로막는 5가지가 있다.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오만한 마음에서는 우정이 자라지 못한다. 무례한 태도는 품위를 무너뜨린다. 악한 마음은 끝내 위대함에 이르지 못한다. 질투하는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감싸지 못한다. 거짓된 사람은 신뢰와 믿음을 바랄 수 없다. 이 5가지를 경계하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좁고 익숙한 기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와 꼭 같은 마음을 지니고 나의 방식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다른 결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고유한 성질과 독자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사람과 사귈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들 속에서 삶에 필요한 유연함과 넓이를 배운다. 충고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사려 깊게 처리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터무니없어 보이던 일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삶에는 적지 않다.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게 조언하려는 마음을 거둔다. 조언을 구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조언을 하는 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사람은 오직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남의 말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누가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조언하겠다. 다만 그가 내 조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에만.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삶을 바꾸는 5가지가 있다. 시간을 짧게 만드는 것은 활동이다. 시간을 길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게으름이다. 빚을 쌓이게 하는 것은 미루는 습관과 쓸데없는 기다림이다.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오래 망설이지 않는 결단이다.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다. 삶은 결국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늘의 섭리는 멀어진 자를 다시 붙들어 올리고 구부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수많은 길을 알고 있다. 우리의 운명도 때로는 한겨울 벌판의 과일나무처럼 보인다. 메마른 가지와 갈라진 잔가지를 보면 누가 그 나무가 다시 푸르러지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리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희망한다. 그리고 안다.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의 황량함만 보고 자기 운명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름 속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곳에는 인생이 없다. 인생은 대지 위에 반듯하게 서서 내 주변을 살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인정한 것만 붙들 수 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에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오늘도 힘차게 찾아 나서는 것, 그 하루하루가 바로 인생이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판단은 어렵고 기회는 쉽게 달아난다. 행동하기는 쉬워도 생각하기는 어렵고 생각한 대로 살아내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밝고도 즐겁다. 문턱은 언제나 기대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는 동안 어떤 일도
미루지 마라. 삶은 실천, 또 실천이어야 한다. 자유도 생명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스스로 싸워 얻는 자만이 마침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운명 또한 마찬가지다. 함부로 거슬러 꺾으려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서도 안 된다. 운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억지로 이기려 든다고 순순히 굴복하지도 않는다. 피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맞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운명도 친절해진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대개 시작은 쉽고 가볍다. 씨를 뿌리는 일은 수확하는 일처럼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파종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힘이 마침내 결실을 만든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은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는가?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시들어가는가?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넘어서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긴 세월을 울지 않고 견디는가?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끝없이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일이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가장 깊은 선물이 된다.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이보다 큰 기쁨은 드물다. 변함없는 신뢰는 덧없는 삶 속에서도 마치 천국 같은 확신을 준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믿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닌 가장 귀한 힘이다. 한 소년이 들판에서 장미를 보았다. 너무도 싱그럽고 아름다워 가까이 다가가 기쁨에 젖어 바라보았다. 장미여, 붉은 장미여, 들판에 핀 장미여. 소년이 말했다. 너를 꺾고 싶구나. 장미가 대답했다. 나를 꺾는다면 너를 찔러 잊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꺾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소년은 끝내 장미를 꺾고 말았다. 장미는 가시로 맞섰지만 애원도 탄식도 끝내 헛되고 말았다. 장미여, 붉은 장미여, 들판에 핀 장미여. 사람들은 흔히 현명해지려면 나이를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분명 달라지지만 그 변화가 곧 지혜를 뜻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20살의 판단도 60의 판단만큼 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다. 젊은 날의 잘못을
나이가 들어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따른 또 다른 허물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관대해져야 한다. 내가 남에게서 보는 잘못은 언젠가 나도 저질렀던 잘못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혼은 물과 같다.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오르고 또다시 내려와 영원히 돌고 돈다. 물은 바위에 막혀도 끝내 제 길을 찾아 흐른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평평한 곳에 이르면 다시 푸른 골짜기를 향해 나아간다. 사람의 영혼이여, 그대는 물을 닮았다. 인간의 운명이여, 그대는 바람을 닮았다. 나는 시 속에서 한 번도 허세를 부린 적이 없다. 내가 직접 겪지 않은 것, 가슴으로 견디지 않은 고통은 결코 시로 옮기지 않았다. 사랑을 쓸 때조차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만 썼다. 그러나 요즘의 시는 잉크에 물을 많이 탄 듯 진실의 농도가 점점 옅어진다. 말은 많아졌으나 삶의 무게가 스며든 문장은 드물고 겪지 않은 감정이 쉽게 흘러넘친다. 시는 삶을 통과한 진실에서만 맑고 깊게 울려나온다. 젊은 시절부터 자기 욕구를 다스리고 분별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사람은 옹졸하고 초라해진다. 좁은 욕망에만 머무르면 삶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도 제 그릇만큼만 자란다. 사람은 자기 욕망을 넘어설 때 비로소 더 큰 자신에게 이른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조금도 헤매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대개 뜻은 옳았으나 행동은 어긋났고 욕망은 나무랄 만했으나 그것을 이루고자 한 마음만은 끝내 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삶은 언제나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날과 시간은 저마다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너는 지금 흐르는 날과 시간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망설임도 불안도 차츰 힘을 잃는다. 그때는 어떤 것도 쉽게 두렵지 않다. 두려움에 발목 잡혀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길로 곧장 나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나 자신을 더 현명하게 다듬고 인격을 높이며 선하고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삶과 말로 드러내는 일이다. 자기 안에 진실을 붙든 사람은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으며 자기 길을 향해 단단히 걸어간다. 지금까지 괴테의 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괴테는 독일의 국민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줄거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사랑의 기쁨과 상실의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파우스트는 괴테의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독일 청년들이 전선으로 끌려갈 때 가방 속에 파우스트를 한 권씩 담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괴테나 그 청년들이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 그리고 저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유전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각각 따로 살아가지만 인류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자신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여럿이지만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인류 같지만 저마다 독특한 개체인 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것은 참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큰 틀에서 행복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고 성공을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거의 비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도달하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자신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쉬운 예로 범죄자들, 독재자들, 혹은 역사의 학살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설령 겉으로 볼 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행동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고 믿는 것이죠. 범죄자들이나 독재자들이나 학살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은 무엇이 진정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괴테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오늘 하루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인생을 내가 당장 좌지우지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정하기 쉽습니다. 바람직한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까닭은 너무 먼 시야로 한꺼번에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산다면 내 인생이 정말 뿌듯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괴테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정말로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쌀가마니 속에 들어있는 쌀 바구미처럼 작은 게으름들입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홈트 운동을 합니다.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까치발 서기, 이두 운동 등 20개 정도 되는 종목을 날마다 돌아가며 수행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정도 운동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저도 모르게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날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도 날마다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일입니다. 어쩌면 사는 건 정말 쉬운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고 가끔씩은 고개를 들어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잘 사는 비결로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몸의 운동과 마음의 운동 둘 다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운동 정보도 참 많아서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신체 상황에 따라 알맞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정보도 참 많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더 바람직하고 더 뿌듯하고 더 보람찰 수 있을지 사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우스트 같은 책도 읽어보시면서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파우스트는 인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파우스트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